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알트코인은 라이트코인, 스텔라루멘, 리플, 레이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링크를 볼 거예요. 체인 링크를 터키 리라와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보시면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비트코인 차트는 이 9,040달러 직전 고점이었던 9,04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9,040달러를 깨고 내려왔어요. 근데 깨고 내려왔는데 4시간 봉에서 보시는 이 15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일단 지금 이 모습이 이때 이제 5,600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서 보시면 이제 52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52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52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직전 고점이었던 5,600달러를 넘어갈 때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죠.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때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낼 겁니다. 뭐냐면 직전 고점이었던 9,040달러에서 이 채널의 상단부, 이 추세 라인, 상단 라인에서 이렇게 시간을 이제 보내주고요. 시간을 보내주면서 여기 보시는 초록색 52평선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52평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채널 상단 직전 고점이었던 이 9,040달러 근처가 왔을 때, 그때 비트코인은 이 채널 상단부를 전 넘어가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때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 앞으로 한 5거래일, 그러니까 6월 16일에서 5거래일이니까 6월 21일부터 27일, 한 10일 정도, 5일에서 10일 정도 사이에 이 채널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이제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52평선이 지금 이 폭 자체가 이때보다 오히려 좀 더 좁아진 느낌입니다. 이때보다 좀 더 좁아진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52평선만 이 초록색 52평선만 9,040달러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채널 상단부를 넘어가주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채널 상단부를 넘어간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 차례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10,000달러가 바로 코앞이에요.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뭐 10,000달러에서 상승을 멈출 것이라고 보진 않고요. 지금 이제 그 오파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오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봉에서 보시면 11,700달러까지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1,700달러에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11,700달러를 목표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일단은 흐름 자체는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이와 같은, 지금 이때 5월 3일부터 5월 8일 이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좀 더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을 볼게요. 알트코인으로 일단 라이트코인을 볼 건데, 라이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0.015가 깨지면 일단 그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매도를 하셔라. 물론 다 매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어느 정도 수익에 만족하면 다 매도해도 상관없고, 저 같은 경우도 이 0.015 라인 깨질 때 3분의 1 물량만 남겨놓고 라이트코인은 매도를 해서 지금 리플로 교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제 교체를 해서 리플로 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차례 정도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라이트코인은 이 15이평선, 이 1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는 상태에서 지금 이 추세 라인도 일단 깨졌어요. 지금 보시면 이 추세 라인도 깨졌고 15일 이평선도 지금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15일 이평선 깨진 상태에서 다시 15일 이평선 위로 빠르게 안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때처럼요, 오히려 이제 15일 이평선 맞고 다시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슈와 맞물려서 이제 이미 이 반감기 이슈가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조정기를 거칠 수 있다, BTC 마켓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조정 그 반감기 이후에 이때요, 2015년 차트를 보면
반감기 이슈로 이렇게 큰 상승을 한번 해주고 15이평선 밑으로 15일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온 다음에 한 차례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일이평선 깰 때 정리를 못 해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으로 굳이 떨어질 때 정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15일평선 닿는 모습을 만들어주면 그때 이제 정리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정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반등을 노려서 정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3분의 1 물량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0.017 이때 이제 정리하셨다라고 했던 분들도 계시고 0.015 라인 깨질 때 정리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라이트코인은 이번 상승에서 정리를 다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라이트코인 정리한 물량은 비트코인을,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없어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매수하겠다라는 분들은 상관없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 올라가지 않은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스텔라 루멘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저는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스텔라 루멘을 볼 건데, 일단 스텔라 루멘 보시면 하락세기형 패턴에서 이탈해 주고요. 다시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항공 3개를 만들어주고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일 이평선 안착해서 보시면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1524토시를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보다는 좀 더 이제 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됐죠. 보시면 이때는 이 15일 이평선 죄송합니다. 이 15일 평선에서 이 지지라인 2104토시 2104토시에서 2154토시 저점을 좀 높인 상태에서 지지를 해줬는데, 일단은 지금 이 지지를 해주던 1534토시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일단 1534토시를 깨긴 했는데 지난번 저점보다는 아직도 높은 상태예요. 저점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이제 실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속임수 패턴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히려 한 번에 이제 말아 올리면서 이 저점을, 지금 이때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이 하락세경을 다시 돌파시켜주면서 상승 흐름으로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상승해 준다라고 해서 이 2104토시를 한 번에 넘어가 주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2104토시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한번 여기서 쉬어주면서 이 50일 이평선을 돌려 세우는 작업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이제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으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트코인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스텔라 루멘, 리플, 이더리움 다 지금 매수하기 이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을 저는 이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으로 매수하는 게 좋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이런 걸 매도했다라고 하면 리플을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링크 설명 드릴 건데 이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보세요. 지금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치가 제가 이제 엊그저께 리플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때 2018년도 9월달과 패턴이 거의 모양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처럼 이렇게 하락해서 장대 항목을 만들어주면서 돌파가 되고요. 지금 이제 여기 추세선을 하나도 안 그렸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예, 이렇게 하락세기형에서 이제 이탈을 했죠. 그래서 일단 하락 채널을 또 만들었는데 그냥 추세선만 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을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가 된 이후에 이렇게 눌러줬고 두 차례 지금 눌러줬죠.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돌파해 준 이후에 두 차례 이제 눌러줬습니다. 물론 이제 모양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두 차례 눌러줬고 눌러준 이후에 좀 더 이렇게 저점을 좀씩 높이면서 올라와 주다가 15일 이평선 딱 돌파시켜주면서 50일 이평선까지 한 번에 돌파시키고요. 이렇게 5거래일 만에 크게 상승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때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어느 타이밍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번 주에 나와도 되고 다음 주에도 나와도 되고요. 보시면 이제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때 이제 이 추세 라인, 하락 추세 라인 돌파할 때만 거래량이 실렸고요.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거래량 없이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이제 돌파될 때, 그러면 지금 리플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한 510 몇 원 정도, 51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원화로 얘기했을 때요. 510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 고점이었던 한 뭐 550원 또는 이제 560원 이 라인을 이제 이번에 돌파하게 되면 이때 아마 상당수의 이제 개미들이 다 털릴 겁니다. 상당수의 개인들이 거의 다 물량을 다 뺏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아마 이 15일 이평선 돌파되면서 거의 물량을 다 뺏기고, 그 뺏긴 물량, 여기서 이제 15일과 50일이 이제 지금 거의 겹쳐 있는데, 그 뺏긴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고 이때처럼요, 거래량을 충분히 동반해주면서 상승을 시켜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언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눌러주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일봉이잖아요. 일봉인데 한 뭐 6, 7거래일 정도 더 계속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일단 두 번째 눌러주고 여기서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더 이제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급등해서 이거 15일, 50일 이평선을 한 번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개인들 물량도 싹 뺏어버리면서 그리고 바로 이제 급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을 볼게요. 레이븐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이제 레이븐을 폈는데, 보시면 일단 레이븐도 하락 추세가 돌파되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시켰죠. 돌파를 시킨 이후에 모습은 이렇게 두 차례 눌러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리플과 이제 비슷한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이평선,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 추세 라인을 살짝 이탈한 모습이긴 합니다. 이 저점을 높였던 추세 라인을 살짝 이탈했는데, 일단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어찌됐든 이 저점을 높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이븐 코인도 저는 나쁘지 않고,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들은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120일 이평선, 그리고 이제 지난 이 중심값이었던 900사토시만 넘어서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단기 이평선들을 장기 이평선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고 상승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전 레이븐도 괜찮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링크를 볼 건데요. 링크는 지금 이제 업비 차트는 없어서 제가 이제 트레이딩 뷰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일단 링크 차트를 보면 제가 지금 채널을 하나 더 그렸어요. 위에다 하나 더 그렸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지금 BTC 차트거든요. 링크 BTC 차트. 비트코인보다 이렇게 크게 지금 비트코인도 올랐는데 링크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BTC 마켓에서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시면 작년 뭐 저점 라인, 만약에 이제 링크로 얘기하면 한 2,500 정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2,500 사토시 이렇게 있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런 자리에 있는데, 링크는 지금 2만 사토시에 있어요. 2만 사토시.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만약에 뭐 저점까지 이탈해 있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뭐 2,000 사토시에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얘는 지금 10배 정도 더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BTC 마켓 상승 채널의 상단부를 터치를 하고 한 번, 두 번 터치를 하고 오히려 세 번째는 돌파를 시켜서 넘어갔습니다. 아예. 지금 그래서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상승 채널을 돌파해서 넘어간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착을 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넘어간 뒤에 눌러주고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링크는.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다.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수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 차트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 24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시가총액 24위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보시면 일단 링크가 이제 왜 이렇게 올랐냐. 일단 보니까 오늘자 기사에 구글 암호화폐 스타트업 체인링크와 파트너십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암호화폐 스타트업 체인링크를 공식 클라우드 파트너로 발표를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링크가 지금 상승 채널의 상단부까지 지금 돌파를 시켜서 안착을 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부분하고 이거를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는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링크 차트를 이제 보면요, 이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2018년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흐름 보시면 이 흐름이요, 이렇게 쌍봉을 찍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요. 눌러줘서 이제 물론 횡보는 하지 않았죠.
비트코인 차트 움직임하고 이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다가 여기서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해서 다시 쌍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해서 우상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다시 이때 직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2만 달러 라인을 넘어가죠. 넘어가서 지금 거의 이제 14,000사토시에서 16,000사토시까지 한 1.6배 정도 상승을 해주고 채널 상단부를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죠. 눌러주고 돌아 나가서요. 다시 한번 채널 상단을 터치하고 눌러주고 지금 보시면 하락 채널에서 눌러준 다음에 넘어갔어요. 이 모습이 아까 지금 제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뭐 한 이 정도에 있는 거겠죠. 이 정도에 있는 거고 터키 리라와 차트를 이제 비교해서 보면 터키 리라와 차트가 제가 지금 터키 리라와 차트랑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랑 비교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터키 리라와 차트 2017년도 이 모습 보자라고 했죠. 이 모습이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과 비슷하다. 이렇게 쌍봉 찍고 눌러주고 지지하다가 급락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얘기하면 3,000달러까지 빠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상승해주고 전고점 좀 더 올라가준 이후에 보시면 한번 눌러주고요. 물론 이제 뭐 금차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금차트는 이제 3배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터키 리라와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않고 여기서 한 차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를 터치를 이때 해주고요. 채널 상단부에서 이렇게 비비다가 넘어가 줍니다. 넘어가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그냥 그 다음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줘요.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링크 차트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 자리까지 이제 끊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터키 리라와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링크는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채널 상단부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링크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 보시면요. 지금 이제 링크가 여기가 2만 사토시고요. 다음 채널 상단부가 이제 4만 사토시입니다. 4만 사토시인데 그럼 2배잖아요. 2배 올라간 뒤에 링크가 터키 리라와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기서 쌍봉 찍고 다시 이렇게 깊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링크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매도를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고점으로 보고. 근데 고점으로 보고 매도를 했는데 지금 이 기사 나오면서 돌파시켜서 넘어간 거예요. 지금 넘어간 거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넘어간 뒤에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 준다라고 해도 2배입니다. 2배고요. 다른 뭐 지금 리플이라든가 뭐 스텔라루멘, 다른 알트코인들은 지금 바닥에서 제가 봤을 때 올라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BTC 마켓에서 한 3배 정도를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는 지금 1300사토시에 있는데 이 1300사토시에서 이번에 만약에 BTC 고점까지, BTC 마켓 고점까지 스텔라루멘을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4500사토시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4500사토시까지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 한 3배 정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텔라루멘 3배 갈 거고요. BTC 마켓에서. 뭐 리플도 제가 이제 지금 리플이요. 지금 이제 4600사토시 했는데 저는 이제 2만 사토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라인을 보면, 이 추세 라인 보면 추세 라인의 고점이 이제 2만 사토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만 사토시를 일단 본다. 리플은 이제 2만 사토시까지는 적어도 들고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만 사토시라고 하면 거의 뭐 4배예요. 4배 맞죠? 4배. 네, 4배가 됩니다. 그래서 4배에서 5배, 4.5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링크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BTC 마켓에서 비교해 봐도 링크보다는 뭐 리플이라든가 스텔라루멘 이런 종목이 좀 더 난 거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 추천드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단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차트들이 결국에 뭐 지금 링크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비트코인 차트도 달러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 줄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 상대 비교되는 통화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터키 리라와 차트 움직임과 이제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펌핑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성장되고 뭔가 진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대기업과 어떤 업무 협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만약에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면 뎁이 늘어난다거나 그래서 유저 확보가 아니면 킬러 뎁이 나오면서 유저 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렇게 진짜 성장하는 BTC 마켓 대비해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한 차례 이제 순환매가 돌아서요. 순환매가 돌아서 그 순환매 돈 알트코인들 일정 부분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자라고 했잖아요.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펌핑이 나오고 한 차례 만약에 매도가 돼서 뭐 비트코인 반 알트코인 이제 홀딩할 알트코인들 빼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이제 매도가 충분히 되고 현금 갖고 있을 때 다시 이제 알트코인들 눌러줄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을 사겠죠. 매수할 겁니다. 그럴 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때는 이런 종목들을 저는 관심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매년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상승을 해주는 BTC 마켓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두고 보자라는 겁니다. 스텔라로맨도 빠진 것 같지만 저점을 꾸준히 높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차트 설명이 길어지긴 하는데 스텔라로맨도 보시면 이렇게 2017년도 3월달 저점은 127사토시고요. 그 다음에 10월달 저점은 300사토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은 1300사토시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각도가 링크처럼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지만 어찌됐든 스텔라로맨도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주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이 아닌 종목들도 있죠. 2017년도보다 18년도 저점이 낮고 18년도보다 또 19년도 저점이 또 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때는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는 종목들 위주로 알트코인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0위권 안에서 종목을 고르되 그 안에서도 이렇게 BTC 마켓 대비해서 저점을 높이는 종목들을 찾아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먼저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보안 업체 팩실드에 따르면 테더가 지난 11일 이더 네트워크에서 1.5억 테더를 발행한 데 이어 오늘 1억 달러 규모의 테더를 추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테더가 꾸준히 발행이 됩니다. 테더가 꾸준히 발행이 되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테더가 꾸준히 발행되는 게 긍정적인 요소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BTC 차트에서 이때 이제 테더를 지금 이 주황색이 테더 차트입니다. 그래서 테더가 먼저 이제 비트코인 상승하는 것보다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고요. 결국에 테더라는 게 거래소에 있는 달러 거고요. 거래소에 이렇게 달러가 있다는 거는 결국 이제 매수 대기 자금인 겁니다. 매수 대기 자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대기 자금은 언제든지 비트코인이든 뭐 알트코인이든 매수를 하려고 들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해서 발행되는 건 저는 긍정적인 요소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테이블 코인들은 결국에 대부분이 암호화폐 이제 매수 대기 자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JP모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페이스북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코인 있나요? 그런 글로벌 코인 이런 것들도 결국에 암호화폐 매수 대기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테더가 이렇게 1억 달러가 발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에 저는 암호화폐를 매수하는데 쓰일 거다. 이렇게 봐요. 다음으로 XRP OK님이 질문해주신 공유해주신 정보를 보겠습니다. 홍콩 시위와 트럼프와 시진핑이 G20에서 무엇 때문에 시진핑이 한 발 물러선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지금 기사를 하나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기사를 이제 볼게요. 지금 이제 홍콩 시위가 이제 굉장히 이제 격하게 이제 이뤄지고 있는데 일단 홍콩 벽에 막힌 중국 G20 회의 앞둔 시진핑의 딜레마 이렇게 돼 있고요. 미국과의 무역 갈등 해결이라는 시급한 숙제를 안고 있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홍콩에서 벌어진 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 딜레마에 빠졌다. 송환법을 계기로 일국양제 원칙을 따르고 있는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계산이었지만 주요 20개국 회의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홍콩 시위가 오히려 무역 협상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는 미국의 공격 카드로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자 일단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인도 법안, 범죄인 인도 법안을 일단은 뒤로 밀었습니다. 밀었는데 일단 시진핑 입장이 굉장히 이제 좀 난처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캐리람이라는 그 여성 그 행정장관을 앉혀놨잖아요. 그 친중국 행정장관을 앉혀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시위를 계기로 해서 결국에 그 캐리람의 어떤 그 권력 자체가 정권 유지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언제든지 뭐 이건 탄핵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지금 아까 이제 여기 잠깐 나왔던 것처럼 원래 이제 이번에 이런 범죄인 인도 법안을 약간 강행시키려고 했던 그 의도는 중국의 영향력을, 중국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홍콩에서 이제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키우려고 했던 건데 이게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이제 나온 거죠. 역효과가 나온 것이고 일단 여기서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딱 홍콩 하면 떠오르는 게 금융의 허브잖아요. 금융의 허브인데 한 가지 이제 기사를 이제 더 보면 그 지금 이제 홍콩 시위에 놀란 홍콩 금융시장 은행 간 대출 금리가 10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 이제 이렇게 시위가 격렬해지자 외국인 자금들이 홍콩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불안하니까 이제 홍콩에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금융 허브여서 홍콩에는 이런 금융회사들이 큰 사이즈의 이제 대규모 금융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자금을 빼나가는 겁니다. 빼나가다 보니까 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싱가포르 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 페그제 홍콩 달러 가치를 미 달러에 고정시켜놓은 것이 온전할 것인지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홍콩 금융당국이 대규모 외환 보유액을 통해서 통화가치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가치 방어에 나설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시진핑은 또 하나의 이제 카드를 잃게 됩니다. 뭐냐면 만약에 그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이제 3조 달러 정도 있는데요. 그 3조 달러에서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KBS 어떤 뉴스였나요? 이제 구독자분께서 정보 제공해 주셨던 그 기사를 보면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3조 달러에서도 결국에 이제 1조 달러는 미국 국채고요. 그러니까 이건 당장 뭐 매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1조 달러 정도는 결국에 또 이제 지금 보시면 뭐죠? 1대1로 사업에 투자된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이 돈들은 결국에 쉽게 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결국 이제 가용한 외환 보유고는 한 1조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1조 달러에서 만약에 홍콩에 있는 그 외환 보유고를 여차하면 좀 쓰려고 했던 시진핑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이번에 오히려 이 홍콩 달러가 가치를 잃으면서 이 페그제가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이 외환 보유액을 이 통화가치 방어에 나서서 써야 되는 거예요. 홍콩에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차했을 때 홍콩 정부에 이제 돈을 좀 쓸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하나의 카드를 또 잃게 되는 꼴이 됐습니다. 현재.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더해서 홍콩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외국 기업의 이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고요. 부동산 개발업체 는 사회적 동요와 정치적 불안을 이유로 14억 달러 규모 부지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홍콩의 부동산들을 투자를 하려고 했던 외국인 업체들이 이 지금 투자를 다 보류하거나 오히려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콩에는 굉장히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면서 홍콩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 홍콩 시위가 중국 위안화도 이제 약세로 몰아넣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다. 금융위기에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옥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깐만요. 자목자님, 리플 사토시 주봉 차트 정말 과거에 복제가 되려 하는지 흥미진진하게 보게 되네요. 양봉 후 음봉 4주, 그 다음 강상승 다 같이 한번 지켜보면 재미질 듯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요. 보면 아까 이제 리플 차트를 일봉에서 이제 보긴 했는데 주봉으로 이제 놓고 볼게요. 지금 주봉으로 놓고 보면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면요, 양봉 나오고요,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양봉 나오고, 주봉에서 음봉 4개 나왔죠. 음봉 4개 나온 다음에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양봉이 이때 첫 번째 이 양봉이라고 하면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양봉, 음봉 4개. 그러면 양봉, 음봉, 양봉, 그 다음에 이제 음봉 4개라고 하면 지금 이제 3개째거든요. 이번 주는 지금 양봉으로 일단 되고 있는데, 뭐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주에 올라가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뭐 이번 주 음봉으로 마감하고 뭐 다음 주까지 음봉으로 마감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 200주이평선 살짝 이탈한 모습인데, 일단 어찌됐든 200주이평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것으로 이제 봅니다. 예,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동훈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장투용으로 할 때 지갑 말고 예를 들어서 코인원에서 마이페이지 개인정보 관리에서 긴급 제한, 암호화폐 출금 제한 해버리면 아예 다른 지갑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런 조치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출금할 때는 자신의 신분 증명을 위해 사진 찍어서 보내야 하는 귀찮음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이거는 당연히 아무 조치를 안 해놓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죠. 왜냐면 이제 만약에 해커가 내 아이디라든가 비번을 해킹을 해서 그 돈을 임의대로 이제 출금을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내 신분 확인을 하지 못하면 출금을 못 하겠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좋다라고 보는데, 일단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뭔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서 물론 이제 거래소에서 자신들의 어떤 뭐 수익금이라든가 잉여 자금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예전 뭐 거래소들 중에 고객들한테 이제 n분의 1로 그 피해 사례를 금액을 그렇게 고객들한테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도 내가 따로 나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 거래소에 내 자산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부담 져야 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안전한 거는 하드월렛에 넣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질문은요. 현재 업비트에서 A다가 110원이고 빗썸에서는 127원이라서 빗썸에서 팔고 업비트로 가고 싶은데 업비트 거래를 못하다 보니 너무 안타깝네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일단 이거를 업비트로 이제 원화입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업비트로 계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A다를 지금 A다를 먼저 이제 빗썸이 계좌가 다 안 막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막혀 있다라고 하면 일단 A다를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고 업비트랑 빗썸 그 두 사이트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만약에 리플 가격이 빗썸이나 업비트가 똑같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면 일단 그걸 리플을 매수합니다. 리플을 매수한 다음에 바로 옮겨요. 업비트로 전송을 시켜서 전송을 시킨 다음에 그 리플을 매도한 다음에 다시 그 매도한 금액으로 A다를 사시면 어떻게 보면 그 지금 17원 차익 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만약에 그거를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 작업을 하는 사이가 만약에 시간이 1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럼 만약에 1분 사이에 그 리스크는 뭐냐면 1분 사이에 A다가 치고 올라가서 리플은 오히려 빠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만큼 이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리고 리플 가격이 빗썸하고 업비트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이제 수익으로 저는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A다 개수를 하나라도 이제 더 늘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거래소 간 이제 재정거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장혜용 잠깐만요. 다음으로요. 제스더 유님. 예, 잠깐만요. 제스너 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영상을 올렸다가 그 영상에서 편집이 다 안 돼서 그 편집을 새로 하고 이제 올리느냐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쭉 써주셨는데, 한 28분인가가 써주셨는데, 제가 그냥 그거를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편집을 직접 하면 그때는 상관없이 올릴 수 있는데, 유튜브 편집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 댓글 써주신 분들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냥 다시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스노님이 아까 댓글을 썼는데 큰 마음 먹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튜브에 긴 댓글을 썼는데 지워졌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다시 올리면, 첫 번째로 제가 지금껏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된 잘못된 매매 패턴, 즉 저가에 조금 사서 올랐다고 오르는 와중에 더 많이,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매수한다는 거죠. 매매해서 최고점은 아니지만 중고점에 물리는 경우입니다. 지금 투자한 돈은 버틸만 해서 팔지도 않고
오를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사야 할 이 타이밍에는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빠른 시간에 현금화하지 않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매수도 못하고 덫에 걷힌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은 전고점이 다시 오면 매도할 생각인데, 이장님은 이 코인들이 전고점에서 다시 조정받고 떨어질 건지 아니면 전고점을 갱신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모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고점을 맞고 떨어질지,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을 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거고, 제가 이번에 이제 매도한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BTC 고점이라고 판단될 때 매도를 해서 이거를 이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링크 차트 보시면 분명히 채널 상단부라고 해서 매도를 했는데 그 상단부를 돌파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고점이라고 해서, 전고점에서 매도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일단은 그래서 매도를 한 다음에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으로 교체, 그리고 일정 부분만 현금화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되면 그 현금화한 부분 가지고 다시 내가 알트코인들을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기준들은 뭐 비트코인 차트 아니면 알트코인 차트들만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링크라든가 라이트코인은 BTC 마켓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도해서 아직까지 이제 올라가지 않은 그런 알트코인으로 이제 매수를 해 놓는 거고요. 만약에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다 펌핑이 됐다, 다 펌핑이 돼서 다 상단부에 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야겠죠. 현금화를 하고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도미넌스 차트까지, 도미넌스 뭐 숏 차트까지 다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그 시기를 이제 조율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의 미래 상용화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가격의 변동성은 상용화 시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뭐 일전에 유시민이 토론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의 지인들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유시민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유시민 씨가 지금 암호화폐는 뭐 불법 자금, 뭐 마약 거래라든가 뭐 불법 무기 거래에 이 암호화폐가 많이 쓰인다. 그건 달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달러도 마약 거래에 쓰고 무기 거래에 써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암호화폐라고 해서 불법 거래에 쓰는 게 아니라 달러도 똑같이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질문하셨던 이것도 이제 유시민 씨가 그때 얘기했던 거죠.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건 어떤 화폐로서의 어떤 내가 이거를 어떤 결제라든가 이런 거에 변동성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지금이야 이 법정화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크죠. 근데 나중에 그 S커브 곡선에서 그 성숙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법정화폐의 가치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법정화폐의 가치가 거의 영원으로 수렴하면서요, 베네수엘라 이제 볼리바르처럼 영원으로 수렴하면서 나머지 암호화폐들 가격이 굉장히 이제 급등한 것처럼 이제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뭐 달러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평가하고 뭐 비트코인을 평가하고 이더리움을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마 그때는 그 법정화폐 기준으로 평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들,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을 기준으로 평가, BTC를 기준으로 평가, 이더를 기준으로 평가, 각각의 암호화폐들을 제가 지금 알트코인들을 BTC 마켓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BTC 마켓에서 레이븐, 아니면 뭐 이더 마켓에서 레이븐, 뭐 리플 마켓에서 레이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이 화폐들의 카운트는 암호화폐들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법정화폐들의 가치가 다 영원으로 가려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오래 걸리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까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요, 이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채널의 상단부를 넘고 또 이 채널의 상단부를 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어느 타이밍에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처럼 달러 가치가 급격히 영원으로 갈 때는 암호화폐가 이렇게 완전히 복리 차트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법정화폐로 카운트하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되게 되면, 아마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볼리바르로 뭔가 계산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이제 뭐 달러라든가 다른 걸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즈가 큰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자동차 이런 걸 거래를 할 때는 아예 볼리바르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 달러 거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암호화폐도 암호화폐 가치가 법정화폐 원화라든가 달러 대비해서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법정화폐로 계산 안 하고 그냥 집을 사고 팔 때 뭐 OBTC,
뭐 아니면 뭐 만리플 이런 식으로 이제 집값을 계산한다거나 자동차 가격을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지금 이 변동성 있는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도 전 당장 만약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스타벅스 그 앱이 나온다라고 하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로 사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플 변동성 가격은 계속 변동하죠. 변동하는데 그 변동하는 가격에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이 리플을 가지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겠다라고 딱 결정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리플이 그 벡터홀에서 자동으로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매도가 돼서 달러로 바뀌고 그 바뀐 달러가 뭐 그 테더할 수도 있고요. 뭐 트루 USD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스타벅스 그 쪽으로 이제 가격이 지불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있어도 당장 이제 어떤 우리가 물건을 매수하고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용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선영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빅게시 250만원에 4개, 리플 1000원에 2000개가 있는데, 조금씩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도 괜찮을런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짜스피스 TV님이 물타기를 해도 그 전에 하셨어야죠.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크립토매니아님이, 일단 뭐, H채널에서는 매수 타이밍 픽 주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보조지표를 다각도로 평가해주는 곳이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또 써주셨어요. 라이커 허트님이 최종 결정은 최근 이장님 동영상 5편 보고 결정하세요. 그래서 조은지님이 300원대도 물타기했고 500원 갔을 때도 했고 400원 때도 다시 와서 기쁜 마음으로 물타기를 했다. 제가 처음 리플 산 게 2017년 600원이었는데 4,000원 넘어가는 거 보고 싸게 잘 샀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좋은 가격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해도 되냐 물어봤을 때 리플 가격 지금도 난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매수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난 비싼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빠지는 거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면 또 매수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어떤 지금 가격대에 있는지,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싼 영역에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싸게 샀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안 빠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런 하락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물려 있다라고 하니까 이 물려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버티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뭐 지금 1000원에도 2000개 사셨는데 왜 지금 반 가격인 거잖아요. 500원이면 아직도 이제 반 가격인데 왜 못 사냐는 거죠. 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50만원에 사셨어요. 250만원에 사셨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셨나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싸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사셨을 거예요. 이게 내가 비싼데 난 살 거야 이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 250만원도 나는 싸다라고 생각해서 사신 거잖아요. 리플도 1000원에 2000개 사신 게 이 정도면 리플 싸다라고 사셨잖아요. 사셨는데 지금 500원이잖아요. 500원이면 지금 반 가격인 거니까 더 싼 겁니다. 근데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불과 이제 한두 달 전에만 해도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10만원 초반이었고요. 지금 이제 막 거의 50만원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시면 야 이거 거의 5배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사야 되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준은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것이고 예전에 박선영님이 이때 사셨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음을. 그래서 왜 이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치가 싼 가격인지 본인이 이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리플이 진짜 싼 가격에 있는 건지, 지금 비트코인이 매수하기 적절한 위치에 있는 건지를 본인이 뭔가 그걸 이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 정도면 싸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사실 수 있는 거고, 나는 이게 비싼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못 사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비싼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들고 있는 것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면 지금 비싸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비트코인 캐시 4개 들고 있고 리플을 1000원에 매수한 걸 2000개 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지금 기준이 비싸다라고 하면 팔아야 되는 건데 안 판다라는 건 당연히 지금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이제 매수하셔라 말아라 이건 말씀 못 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이제 결정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시장의 위치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덕분이 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불장대 리플에 투자를 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가 조금씩 물타기해서 좀 낮았어요. 아직도 손해긴 하지만 문제는 다른 메이저 알트들은 요번 상승장 오기 전에 조금씩 매집해서 가지고 있는데 비트가 하나도 없어요. 300 중반부터 보고 있다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니 제 자신이 한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분할 매수하는 것도 잘못하고 한 번에 훅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보면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계속 올라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뭐 그때 3,000달러 4,000달러일 때 우리가 이제 계속 사셔야 된다 이제 말씀드릴 때는, 그때는 또 더 빠질 것 같아서 이제 못 사는 거죠. 근데 못 사다가 이제 올라오면 확신이 드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분들, 뭐 이제 또 얘기해 주셨던 대부분이 처음에 쌀 때는 못 사다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더 큰 금액을 사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셨는데 안 사시다가 지금 올라가니까 뭐 비트코인 이제 막 10,000달러 넘어가고, 또 제가 이제 뭐 목표치가 11,700달러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이제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뭐냐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때 왜 안 사셨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때 매수를 못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왜 매수를 못했을까? 당연히 빠질 것 같고, 빠지게 되면 내가 지금 후회할 것 같아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도 빠졌을 때 후회할 부분, 또 올랐을 때 내가 후회할 부분, 이 부분하고요.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올랐을 때도 좋고 내가 빠졌을 때도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당연히 빠졌을 때도 좋으려면 여기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올랐을 때도 좋고 빠졌을 때도 좋으려면 한 번에 훅 사시는 게 아니라 분할로 매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 사신 다음에 올라가면 어차피 나 일정 부분 그래도 샀으니까 이걸로 만족하셔야 되는 거고요. 빠지게 되면 일정 부분 산 거는 손해지만 아직 현금이 있어서 이 남은 현금으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포지션을 내가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서도 나는 좋은 그 포지션을 제가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여기서 비트코인이 나중에 뭐 진짜 50,000달러 60,000달러까지 가도 상관없는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하잖아요. 5,000달러에 파신 분들, 6,000달러에 비트코인 파신 분들은 그 파실 때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 내가 이거를 팔고 나서 다음에 비트코인 10,000달러 20,000달러 갈 때도 안 살 자신 있을 그 물량만 파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팔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올라가니까 또 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똑같은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만약에 더 올라갔을 때, 그리고 또 빠졌을 때 내가 가장 좋은 포지션을 만들려면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에 훅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한 번에 훅 사는 게 아니라 매수도 분할 매수 하시는 거고요. 매도도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훅 산다는 건 제가 신이라는 거를 뭐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서 한 번에 훅 산 다음에 나는 올라갈 거다. 근데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내가 물론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려면 매수도 분할, 매도도 분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언 린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잠시만요. 저번 주부터 H 채널에서 테더 차트가 선행하고 비트코인 차트가 따라간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이전부터 테더와 비트코인 관계를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또 나와서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적어봅니다.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2017년 테더 발행 자료를 못 찾겠어요. 로 인해 비트코인을 펌핑시키고 2018년 1월에는 일주일간 1억 달러씩 총 6억 달러, 2주일간 따지면 약 7.5억 달러의 테더를 발행으로 인해 이 기간 USD 발행량보다 이제 30% 많은 저번에 이제 이장님이 말씀한 테더의 70% 정도만 페어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네요. 비트코인이 덤핑하는 사태를 겪고 보니 테더는 채굴자들의 해증을 위한 최고의 위조 지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결국에 진짜 스캠은 달러라는 겁니다.
물론 불안한 세계 경제 상황이 중국 테더 보유 비율 62%, 5%나 프리미엄을 지금 주고 구매를 한대요. 저번 주 방송 당시에. 맞물려 암호화폐 거래가 늘어나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 테더가 아닌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했으면 이 정도의 펌핑과 덤핑이 가능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테더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의 싱크로율을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또 이번 달 테더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테더 발행은 비트코인 상승을 위한 테더 발행일까요? 지금 차트들 좋게 그려나가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냥 수요에 의한 발행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PS 제가 사용하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테더 차트와 선물 차트 기반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옵션이 너무 많아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거의 비슷하고 횡보장에서는 개수 늘리게 만족, 하락장에서는 하락. 1년 3개월 사용 수익률이 250%인데 4개월간 2주 동안 프로그램 안 쓰고 가만히 놔둔 거 240%. 그리고 교훈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제 이 테더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까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에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테더라든가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테더처럼 나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너도 나도 은행에 약간 지급 준비율 개념으로, 야 어차피 이제 1:1 패깅 이거 의미 없다, 그냥 찍어내서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면 그때는 급속도로 달러의 가치가 저는 0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텔레비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요즘 코인 관련 사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커뮤니티도 많이 과열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펌핑방도 많이 나오고 진흙탕이 되어 가겠죠. 세력들이 좋아할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상승장을 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제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 설레네요. 저는 스스로 매매 기술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와 메이저 알트만 가지고 일단 존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메이저끼리 교체 매매는 한두 번 계획 중입니다. 얘기해 주셨고, 방금 전에 이제 라이언 린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과 이제 텔레비토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 이제 비교해 보면, 결국에 우리가 어설프게 매매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내가 포트폴리오 진짜 가격 쌀 때 쫙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그냥 쭉 끌고 가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라이언 린님이 해주신 거, 그 내용 이제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내가 매매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개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텔레비토님처럼 내가 차라리 모른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상하는 게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매매 기술이 없다라고 그 부분에 확신하는 게 오히려 돈은 더 잘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매매를 잘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포트폴리오를 쭉 끌고 가는 거랑, 예전에 우리 그 흑우 경험담 할 때 그때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한 종목은 매매를 계속 했는데 300% 벌었고요. 한 달 동안 막 밤잠 못 자가면서, 한 종목은 그냥 홀딩했더니 10배 넘는 1000% 넘는 수익을 거뒀다. 그래서 그럼 뭐가 좋냐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뒀으면 10배인데 매매를 막 트레이딩해서 사고 팔고 했더니 300%,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다른 코인들 상승할 때 배 아픈 건 사실이지만 갤폭스 먹는 대신 아직 코인에 이론도 넣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배 아플 때마다 약처럼 이 생각을 복용해보니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중에 들어올 그 신규 진입자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비싼 가격대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안 사요. 안 사고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그때 확신을 갖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배가 아프던 배도 이제 안 아프다는 거죠. 우리 마을 다른 분들도 속 쓰릴 때 본인에게 효과 좋은 처방을 하나씩 발굴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런 생각도 좋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이것도 결국에 이런 겁니다. 뭐냐면 빠졌을 때도 빠지면 내가 현금 있는 걸로 살 수 있어서 좋아. 아니면 똑같은 내가 월급을 받아도 코인 개수를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으니까 좋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제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글 써주신 분들 보면 답답하다, 지금 어떻게 내가 무슨 뭐 덫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쓰시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 내가 빨리 이런 공간을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저는 거둘 수 없다라고 봐요. 내가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야지 시장에서 좋은 저는 결과를 거둘 수 있지, 막 시장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이 지금 어떤 시장에서 막 매매를 하고 있는 이게 매일매일이 힘들고 스트레스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결과를 저는 거둘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텔레비토님이 굉장히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댓글에 이런 거 써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속 쓰릴 때 나한테 어떤 처방전을 제공할 것인지,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에 빠질 때, 아니면 지금 암호화폐가 뭐 오를 때든지 이럴 때 어떤 처방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올랐을 때 또 어떤 처방전을 갖고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또 댓글로 적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텔레비토님이 더 공유를 해주셨는데,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 중에 지표 개수 제한이 있는데, 지표에서 지금 이 적어주신 이거를 이제 검색해서 넣어보시면, 지표 추가에 이걸 넣으면 동시에 많은 지표를 이제 함께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가 없을 땐 이 몸으로 쓸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코인 참수님이 잠깐 지나갔나봐요. 예, 여기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CJ님이 등장했네요. 비트도 예상한 대로 상승하고 있고, 해밀리, 초초고수 CJ님도 등장하시고 활기가 넘쳐납니다. 도미넌스가 들었다 놨다 하니 흑우분들은 올라갈 때 조금 사고, 빠지면 팔고 음매하고 울고 있는 모양새네요. 저도 아직 흑우 탈출을 못해 비트 오르는데 알트 빠지니 손가락이 지랄 발광을 합니다.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아까 이제 텔레비토님처럼 나는 아예 매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손가락 건드리면 오히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17년 불장 끝에 저녁 뉴스에서 비트코인 인터뷰 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물린 코인은 손절하지 말고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잦은 파동에 손절하시면 진정 흑우 음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장님도 20-30% 조정은 그냥 맞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좋아요가 지워졌네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명자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신랑이 작년에 채굴장 한다고 딱 1년 했습니다. 큰애 어린이집 차려주려고 준비한 돈을 모두 투자하길래 조금은 걱정했지만 직업이 투자라 잘 하리라 생각했는데 1년 동안 투자금 거의 다 날리고 5%만 회수를 했더라고요. 그 5%도 채굴장 관리비 남은 계약 주고 나니 현금 회수는 전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 날리신 거래요. 그러니까 거의. 코인도 직접 구매한 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제가 금액은 얘기 안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글을 쓰실 때 내가 금액을 직접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나 코인 개수를 직접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렇게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어떤 해커가 찾아낸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킹을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비율로만 몇 %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금액을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코인 개수 내가 몇 개 갖고 있다, 이런 거는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 많다고 얘기해봤자 돈 빌려달라는 사람, 아니면 이제 도둑놈들만 이제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잔고가 이렇게 3분의 1 정도 남아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조금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저렇게 컴퓨터 일도 모르면서 채굴장에 먼지 난다고 공기청정기 넣어주고, 채굴기 꺼지는 게 아깝다고 새벽에도 나가서 전원 올리고, 더운 대구 날씨와 채굴장 온도와 여름을 보내는 모습, 채굴장과 18년도를 보냈습니다.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아내가 아닌 한 여자로서 당신을 존경한다고, 평생을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당신 모습을 존경한다고. 진짜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와이프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배우자의 반대로 인해서 남편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내분이 될 수도 있는데, 배우자의 반대로 인해서 막 이혼까지 하는 분들도 있대요. 이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약간 다단계 해서 이혼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해서 이혼한다라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자 분이신 것 같아요. 요즘 퇴근하면
제 방송을 보면서 잠들곤 하더라고요. 요즘 장이 좋아진다고 얼굴색이 달라지고, 예, 장이 좋아지면 얼굴색이 좋아지니까 항상 사람이 건강은 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있는데, 이제 웃기려고 했는데, 드립이 이제 먹혔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많이 올라? 큰애, 2년 뒤에 어린이집 지어주고 싶네요. 어린이집 방 이름도 정했습니다. 비트방, 이더방, 리플방으로. 근데 이거 이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야, 이 어린이집 이상하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하시고, 직접 이렇게 진짜 비트방, 이더방, 리플방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내년에는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 굉장히 뭐, 유머러스 하시고, 굉장히 재미나게 이제 글을 써주셨고, 진짜 이제 좋은 배우자분 같아요. 예. 이런 배우자분 있으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예. 갑자기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니버스 에너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오늘 이제, 몇 분 남았는데, 좀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제가 유니버스 에너지님만,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사진 하나입니다. 지금 보니 얼추 비슷한 방향인데요. 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차트를 그리는 걸까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이거를, 열어봤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딱 열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만화 그림이 있고, 지금 이제, 2018년도 12월 15일이 바닥이었다. 그리고, 차트를 봐라. 보면 이제 불마켓이, 우리 이제 불마켓 안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지금 이게 글 쓴 게 1월 달에 쓴 겁니다.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썼고, 3개월 동안 어떤 이제, 이런 응축 과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린 천천히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붐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각, 날짜별로 이제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월 21일 날 작성한 글인데, 제가 이거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일단은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일단 4월달은 맞았고요. 정확하게. BT 차트 보면,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주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렇게 체크를 미리 해놨거든요. 보시면요. 2019년도 4월달, 이때죠. 이때 이제 5,300달러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때 이제 5,300달러를 찍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저 사람이 1월 20일 날 작성한 거예요. 1월 20일 날, 그럼 이제 이때 작성한 거네요. 3,400달러에 작성했는데, 3,400달러일 때 작성을 4월달 되면 5,400달러가 될 거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9,200달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7월달에 지금 보시면 7월달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6월달이죠. 6월달에 9,200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9,200달러인데 7월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금 앞당겨진 거예요. 한 달 정도 당겨져서 지금 6월달에 9,200달러가 달성이 됐다. 그래서 뭐 정확하긴 않지만 거의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10월달에 2019년도 10월달에 16,000달러 간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29,000달러 2020년 2월, 2020년 7월달 56,000, 2020년 아마 이제 11월달 87,000달러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체크를 했더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죠. 진행될 수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뭐 진행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예상한 거는 이 하락장 시작 금차트와 같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빠르면 6개월, 늦으면 이제 1년 정도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달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요, 내년 4월 정도에 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마무리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이분 예상은, 이 글을 써주신 분 예상은 그것보다 좀 더 늦게 4월이 아니라 2020년 연말까지 해서 87,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고요. 뭐 이 차트 그리기 나름이니까 뭐 1파 상승이 지금 일단 한 2,000달러까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받고 뭐 3파 상승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5파 상승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이 시기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기간이 좀 당겨진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간이 당겨졌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2020년 11월 예상하는 것보다 뭐 한 달이 아니라 이게 좀씩 한 달씩 이렇게 당겨진다라고 하면 뭐 한 3-4달 정도 당겨져서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재미삼아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또 맞는지 2020년도에도 이렇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봐요. 왜냐면 경제 사이클상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타이밍보다는 좀 더 빨리 차트가 완성돼야지 상승장 한 사이클이 좀 더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 적어도 이제 1, 4분기 내년 한 3월에서 4월 정도 안에는 이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분은 6개월 정도 더 뒤까지 이제 보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제가 맞든, 이분이 맞든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좀 더 길어진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보다, 보시면, 이렇게요. 이렇게 고점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 6만 불이라고 하면, 이 시간이 좀 더 뒤로 딜레이가 돼서 상승을 하게 되면 6만 불이 아니라 이제 8만 불, 8만 7천 불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딜레이가 돼서 상승을 해줘도 어차피 땡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얘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